지금 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 야, 제목이 센데. 여기 그 에이지의 창립자 이곤폰 그레이어스의 칼럼이고요. 제목 어그로폰 미쳤다. 미국이 다시 총격을 가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파산한 달러 기반 시스템의 마지막 작별임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매우 중요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금을 보유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 금 보유자가 될 때입니다. 나는 25년 전에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운명을 생각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형태의 부를 보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물 금은 역사상 모든 통화나 명목 화폐 시스템이 어김없이 무너졌던 수천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 역할을 아름답게 수행할 겁니다. 따라서 금세기 초에 우리는 투자 가능한 유동자산의 최대 50%에 대해 금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50%까지 금을 사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이 사람 생각에는 지금 좀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금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그 이후로 추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적 없고 계속 매수만 했다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골드버그라고 부른 적이 없으며 단지 모든 통화를 포함한 금융 시스템의 파괴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진짜 골드버그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골드버그란 원래는 이제 금이라는 것 자체를 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약간 구시대적 유물이다, 막 그 옛날 사람들이나 뭐 좋아하는 거, 무슨 구석기 시대에 쓰던 어떤 그 돈의 형태를 아직도 사람들이 바보들이나 이런 거 사고 있지라고 이렇게 폄하하다 보니까 금을 투자하고 금을 모으는 사람들을 약간 비하의 의미로 골드버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약간 금충?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사람을 왜 가져왔냐면 이곤폰 그레이어즈가 이 업계에서 유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귀금속 업계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귀금속 업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지금은 금을 사지 않으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금을 보유해야 돼서 이런 금융 시스템 파괴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걸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칼럼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20년이 조금 지난 오늘날 금은 대부분의 서방 통화에서 7에서 8배 상승했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터키 등과 같은 약한 경제에서는 수백 배, 수천 배가 되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잘못된 관리로 인해 닉슨이 1971년 금창구를 폐쇄한 이후 달러 가치가 98%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통화는 다양한 속도로 달러 가치를 따라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닥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러 기반 통화 시스템이 0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2% 뿐입니다. 지금 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1900년부터 따져서 화폐 가치를 표현한 거예요. 보시면 독일 마르크도 이제 이렇게 쭉 떨어져서 결국에 0에 수렴해서 완전 종이 쪼가리가 됐고, 과거 엔도 이렇게 됐고, 파운드도 이렇게 돼서 지금 거의 바닥에 깔렸고요. 그 다음에 달러도 거의 바닥에 깔렸고, 그 다음에 유로화도 지금 바닥에 완전히 깔린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때 1930년대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진짜 거의 뭐 99.9%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971년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봐도 달러는 이렇게 쭉 봤을 때 달러 가치는 98%가 하락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화폐는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도 이제 진짜 마지막 부근에 다가왔고 얘가 이제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그 트리거들이 이제는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약간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 중에요, 미국이 다시 총격을 가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파산한 달러 기반 통화 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작별임을 확신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누구에게나 어떤 국가에게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로 인지를 시켰고 그렇게 자리매김해 왔는데,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달러를 무기화했다 이거죠. 그 사건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러시아 외환보유고를 동결하고 은행 시스템에서 스위프트 그 시스템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은행 거래 자체를 모두 막아버리는, 즉 너가 여태까지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달러 우리가 다 몰수해버릴 거야. 왜냐? 우린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고 우리가 그거의 왕이니까. 이런 느낌이요. 그러면 이거를 본 모든 국가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도 만약에 미국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한다면 내가 여태까지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모아놨던 모든 달러는 한순간에 다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네. 이게 안전자산이 맞아? 라는 의미. 금보다 더 대단한 권위라고 사람들을 인식시키고 국가들을 그렇게 설득시켜 왔던 그 모든 게 한 방에 무너지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만 보더라도 1970년 이후 달러의 가치는 98%가 하락했는데 2%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정말 빠르게 다가갈 그 트리거를 제공했다. 이곤 폰 그레이어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728년 볼테르가 말했듯이 지폐는 항상 본질적인 가치인 0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달러가 0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로 2% 더 하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0에 도달하면 다음번에는 현재 위치에서 100%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달러 가치가 0에 도달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2%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그 2%가 떨어지기 전에 달러에서 탈출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막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하고 모아놨던 모든 자산이 한순간에 빵원으로 돌아가게 될 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이야기고 뭔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인류 역사에서 이렇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렵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회의론자들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론자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모릅니다. 명목화폐는 지난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항상 0에 도달하는 100%의 성공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를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거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올렸던 건데 지금 시기에 꼭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첨부를 해놨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Is there an example throughout history of a fiat currency, a piece of paper that's unbacked by anything, surviving? Short answer, no. Long answer, no. And here's why. All of the fiat currencies throughout history and what happened to each of them.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he had gone through the alphabet. 600 fiat currencies that start with the letter A, and half of the ones that start with the letter B are 600 of these things. Not one ever came close. You think this one, the United States dollar, is going to be the first one after all that? I don't think so. No. No currency, fiat currency has ever survived. None. 네, 여러분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진짜로 인류 역사에서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은 화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팩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도 반드시 0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팩트라는 거죠. 거기까지 단 2% 남았고요. 그리고 이 2%로 정말 빠르게 다가가는 그런 트리거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달러를 무기화하는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미친 듯이 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위험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최근 미국 달러의 치명상은 3천억 달러의 러시아 보유액을 훔쳐서 그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겠다는 제안입니다. G7 국가들이 2월 24일까지 세부 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주요 전쟁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인정한 것처럼 2014년 민스크 협정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갈등으로 몰아넣은 것이 항상 의도였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도 5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의회가 이 전쟁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G7이 도난당한 3천억 달러의 자금을 전쟁에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매우 유혹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다른 전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선례를 세울 것입니까? 미국이 베트남,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및 기타 여러 국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의 외환보유고는 이러한 모든 국가의 재건에 적용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이는 강력한 미국을 향한 하나의 규칙이자 적국을 위한 또 다른 규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립 이딴 거 없다. 우리 편 아니면 너는 무조건 적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이고 쟤네는 악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국가를 침공하고 아니면 뒤에서 이제 막 전쟁을 종용하고 하는 거는 정의로운 일이니까 괜찮아. 근데 러시아가 이렇게 한 행동은 무조건 이거는 나쁜 행동이니까 얘네 3천억 달러를 그냥 우리가 뺏어다가 그 반대편에 지원하는 건 이거는 괜찮아. 이건 합당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사실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흑백 논리로 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그냥 정의가 맞고 아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싹 다 떠나서 어쨌든 지금은 미국 편 아니면은 미국의 적 이렇게 완전 흑백 논리로 가 있는 그럴 정도의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국의 편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선 적국으로 바라보겠지만 뭐 여하튼 어쨌든 미국의 편이 아닌 모든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미국이 자신의 외환보유고에 있는 모든 달러를 동결시키고 그걸 가져다가 다 몰수할 수도 있을 만큼 되게 위험한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달러를 안전자산으로서 보유해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떠한 해프닝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게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면 왜 2022년에 1950년 이래로 역사상 가장 큰 중앙은행들의 금매입이 있었고 2023년에도 그랬고 지금 올해도 미친 듯이 중앙은행들의 금매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게 단순히 해프닝이면 그냥 2022년에 조금 금 많이 사고 그냥 이게 끝이어야 되는데 왜 지금 아직도 이게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 중에 그 OTC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된 시장에서 보통 거래를 하잖아요. 런던 금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공개된 시장에서 사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샀고를 다 아는데 OTC 시장이라고 장외 거래를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런던 금시장 안에서도 OTC 시장이 또 따로 존재를 해요. 상하이 금거래소도 그렇고 이 OTC 시장에서의 그 거래량이 작년 대비 7,000%가 늘었다 그러나 엄청나 미친 듯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모든 부분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정말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달러 가치 하락의 마지막 단계 이 부분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를 0으로 낮추는 마지막 단계는 미국이 모든 러시아 금융자산을 압수하기로 결정한 2022년 6월 29일에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행동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종말을 알리는 총탄이었습니다. 제닛 옐런이 2023년 8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러는 중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좋은 이유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동성이 풍부한 공개금융시장, 강력한 법치, 어떤 국가도 흉내낼 수 없는 자본 통제를 갖고 있습니다. 달러는 당연 지배적인 예비자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깊은 유동성 금융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치 없는 명목 화폐를 무제한 생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성이 깊지
높지 않다,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라는 것은 발행할 수 있는 통화의 양이 한정됐다는 뜻인데, 이게 거의 무한정하다라는 거를 의미하니까 깊은 유동성 금융 시장이라는 말을 했던 거고요. 강력한 법치는 예전과 다르게 점점 커지고 있는 미국의 전체주의 체제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주의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본 통제와 관련해서는 2014년 미국이 세계 금융제도에 강제한 FATCA 외국 계좌 조세 준수법으로 인해 미국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게 되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무제한 화폐 발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주의로 인해서 이제 통제를 뭐 국민들을 통제하거나 이렇게 국민이나 기관을 통제하는데 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우리 국민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이제 자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춘 게 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는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옐런은 탈달러화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브릭스로 가는 것을 들었으며, 폭주하는 부채와 적자가 미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까? 물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더 많은 돈을 인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된 역할은 가식을 유지하고 그녀의 임기 중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무사히 다음 재무장관에게 지휘봉을 넘겨 또는 그녀가 비난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그런 자기의 견해까지 밝혔는데, 결론 지금 미국에서 뭐 재무장관이나 그 다음에 통화정책 의장인 뭐 파월이나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 아직도 대단하다, 아직도 충분히 왔다고, 절대 뭐 가치가 크게 급격히 하락하는 일은 절대 일어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러한 통화 붕괴,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 돈 찍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돈 찍는 거 계속 유지하고, 그런 다음에 나 때만, 내 임기 동안에만 위기가 안 터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최대한 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들에 너네들 속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이제 요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또 다른 주요 경제 위기는 에너지 시스템의 위축입니다. 세계 경제는 화석연료를 의미하는 에너지에 의해 주도됩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없으면 생활 수준이 치명적으로 저하될 것입니다. 현재 화석연료는 세계 에너지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조차도 구매 비용, 수리 비용 및 그런 의심스러운 COT 이점과 같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 수명이 짧고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하면 친환경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전기를 만드는 건 화석연료로 만들고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전기차의 배터리는 또 수명도 짧고 재활용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그냥 전기로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자동차가 맞냐? 어차피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화석연료 없이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거에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한 거지 사실 환경에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만 더 높아지는 거고 오히려 이게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이렇게 되는데 일조만 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 6에서 7만 마일 동안 EV, 그러니까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더 많은 CO2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250톤의 암석과 광물이 필요합니다. 그 효과는 차량이 1m를 주행하기도 전에 채굴 및 제조로 인해 10에서 20톤의 CO2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배터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매립지로 보내져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이것이 기후조절 운동가들에게 정치적으로 불편한 견해이더라도 매우 오랫동안 화석연료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재생 가능 에너지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전기차,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등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전기로 간다고만 해서 얘가 친환경이냐라고 보기에는 전기를 만드는 방법도 사실은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니켈이라던가 뭐 은이라던가 뭐 이런 철이라던가 이런 거를 생산하는데 그거를 이제 채굴하는데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이 있지 않냐. 그러면 툭 까놓고 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휘발유 넣고 다니나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로 가나, 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전기차가 더 환경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여기에 더불어 뭐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도 생산하는 결과물은 친환경적일지 몰라도 이거를 만들기 위해 인프라를 깔고 그 다음에 그런 금속들과 그런 것들을 채굴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수명도 짧잖아요. 얘네들이 또 이제 재활용도 안 되게 수명도 짧아가지고 다시 매립지로 버려지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과연 얘네들이 친환경적인 건가? 그냥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석연료에서 파생된 에너지는 지난 몇 년 동안 감소했습니다. 화석연료의 가용성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향후 20년 이상 가속화될 것입니다. 에너지 생산에 드는 경제적 비용은 1980년 이후 5배나 증가했습니다. 세계의 번영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더 많이, 더 저렴하게 사용함으로써 향상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친환경적인 걸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초반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더 적은 비용으로 계속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냐라고 할 때 그런 거 아니다. 환경은 어차피 그대로일 거고 그냥 에너지 생산 비용만 올라갈 거다. 그것 때문에 경제만 더 악화될 거다. 그러면 경제가 악화되는 만큼 이전의 경제 수준을 보존하려면은 계속 더 많은 화폐를 필요로 할 테니까 이거는 결국 그냥 화폐 발행량만 늘어나는, 이제 화폐 가치만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분명한 것은 세계는 적어도 향후 20-30년 안에 생활 수준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금 열차에 올라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경제와 서구 통화 시스템이 역사상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통제 불가능한 비율의 재설정을 겪을 위험이 임박했다는 것과 금 가격이 머지않아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반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냥 무진장 발행했던 그 화폐가 지금까지는 그 화폐의 가치가 발행된 화폐에 비하면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 곧 반영될 거고, 이전에 늘어났던 어마어마한 화폐의 양만큼 금의 가격도 재설정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히 금으로 표현해서 뭔가 조금 더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장기간 동안 화폐의 가치가 꽤 높은 수준으로 쭉 떨어지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장기간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칼럼을 쓰고 있는 거 아까 전에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불안화폐 시스템의 역사를 모두 살펴보면요, 결국에 마지막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괜찮아. 초반부 막 진짜 20년 30년, 뭐 지금 저희는 이제 50년쯤 되니까 문제가 터졌죠. 이럴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도 적당히 일어나면서 유지가 되는데 그만큼 통화 유통 속도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임계점이 탁 터지면 갑자기 이 전달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2%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1000% 이렇게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돼서 은본위제로 돌아가요. 예, 중국 1154년, 그러니까 13세기쯤에 중국이 최초로 불안화폐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폐로 된 불안화폐 시스템을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도 결국엔 인플레이션 터지면서 은본위제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도 16에서 17세기에 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그 불안화폐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다시 은본이제로 돌아가고요. 뉴프랑스 일대도 보면은 얘들도 돈이 없으니까 이런 트럼프 카드 같은 거에다가 액면가 적어가지고 그 화폐로 통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금이나 은 주는 대신에 이걸로 급여를 줬어요. 근데 초반에 잘 먹혔어요. 초반에는 괜찮았어. 그 부족한 화폐 유통량이 이제 충분히 이제 할당되면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파산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다시 금모인제로 돌아갔죠. 미국 18세기에서 19세기에 그린백, 이거는 뭐 우리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린백 만들었죠. 근데 결국에 얘 어떻게 됐어요? 물가 폭등하면서 나중에 금태양권으로 회수시켰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반에는 잘 먹힌다고, 이걸로 인해서 군수물자 조달하고 해서 남북 정쟁에서 되게 유용하게 잘 쓰였어요.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면 결국에 언젠가는 물가가 폭등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걸로 인해서 불안화폐 시스템은 끝을 내게 되거든요. 근본이제나 은본이제나 이런 걸로 반드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저희가 달러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위에 부분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인류 역사에서 어떤 화폐든 그게 근본이제여도 불구하고 모든 화폐는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달러가 사실은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치솟았던 그런 것들을 보고 유통 속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그 다른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이제 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 달러의 가치가 정말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뭐 금뿐만 아니라 물가가 폭등하면서 원래 화폐의 양에 알맞은 가격으로 재성정될 때가 거의 임박했다. 모든 주요 중앙은행은 금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죠. 브릭스와 기타 동부 국가들은 이미 상당량의 금 구매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끄는 서구는 부채 창출을 가속화하고 붕괴하는 경제를 구하기 위해 쓸데없는 시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쓸 것입니다. 2016년 6월에 나는 투자자들에게 금이 1,300달러일 때 금 열차에 뛰어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날 2,050달러의 금은 여전히 매우 저렴하며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실물 금 그리고 약간의 은을 구입해야 합니다. 금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세계를 강타할 다가오는 금융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정말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꼭 금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곤폰 그레이어즈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드려 봤습니다.